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잉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라고 한다면 아마도 디지털 화폐가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매니저님께서 달릴까 말까 통해서 그 섹터를 좀 좋게 보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2월 22일 날 가져오신 한네트가 네. 무려 4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한번 차트 봐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딱 이날인데요. 딱 이제 네.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는 혁신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네트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했었고요. 네.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제가 지난번 4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3,500원 라인대를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가 14,050원이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로지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좀 큰 상승폭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네트도 여전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지시스와 한네트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5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는요. 오늘 고가가 14,050원까지 갔었는데요. 5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까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3,500원 라인대에서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원래 13,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아왔는데 지금 현재 12,8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서 12,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네트 5차 목표가까지 세웠습니다. 1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네. 바로 SM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어제는 1차 목표가 터치했다. 오늘은 네. 또 2차 목표가 터치했다고 또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최초로 또 윤여정 배우가 또 이제 아카데미 후보로 또 그리고 여우 조연상 후보로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만 1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제가 SN라이프 디자인은 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수혜도 분명히 있지만은 영화 미나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급사인 판시네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SN라이프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6개의 부분에서 이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은 장 초반에 갭 상승이 나온 이후 큰 상승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F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계속해서 타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바로 SNF 디자인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7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오늘 고가가 4,0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료 노출이 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익을 모두 다 챙겼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한 폭에 나온 이후에 타점이 왔을 때 다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타점도 또 네. 명쾌하게 잘 맞추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도 두 가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더본코리아 IPO 관련해서 CJ 시푸드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흐름 체크해볼까요? 맞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뭐 대성창투를 비롯해서 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IPO 관련해서 또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 예정인 종목들의 투자한 회사들이 최근에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PO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다.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근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직접적인 더본코리아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수산물 가공 업체 부분에서 가장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른 또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5,500원 돌파 시에 5,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4,0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4,25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시푸드도 가격 네. 전략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메타버스 2거래일 연속 또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맞습니다. M게임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한 5, 6%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네. N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재매수의 관점으로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N게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중견 게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열혈 강호가 중국 판호가 개방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R, AR 관련해서 게임을 출시했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작년에 출시했기 때문에 또 가상화폐 사업도 새롭게 진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N게임은 목표가 1차는 9,350원을 말씀드렸고 돌파 시에 1,300원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7,600원 말씀드렸는데요. 8,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까지 오늘 4가지 종목 또 힘차게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달릴까 말까 또 2가지 새로운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제가 뭐 2월 22일 날 한네트 네. 소개해드려서 오늘 6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디지털 화폐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섹터 네.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섹터 쏙쏙들이 잘 맞습니다. 가져오시네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 네. 상당히 많은데 왜 달리자일까요? 사실 비보호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섹터 자체를 제가 워낙에 좋게 보고 있고 또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부터 제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급등한 종목들 뭐 한네트나 또 로지시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 차원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아직 출발하지 않은 디지털 화폐 섹터들도 있고 다만 이제 대안주를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한네트를 중점으로 디지털 화폐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화폐 섹터 자체를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워낙에 유망하게 보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 종목을 들고 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줄까요? 네, 지금 한네트보다는요 비교적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KCT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CT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10%대 네.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59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 뭐 KCT 같은 경우는요 2002년도에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AT&G를 생산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단말기 제조 판매 업체인데 AT&G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KCT뿐만 아니라요, 뭐 KCS도 그렇고 로지시스도 그렇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던 한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금융 단말기 AT&G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지털 화폐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지만 또 전자기기 또 그리고 전자 디지털 기기로서 전자 화폐 관련해서 그냥 대표 종목으로 테마성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또 추진하고 도입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바로 뒷받침되는 요소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섹터가 AT&G 관련 종목들이 가장 대표가 되고 있고 테마성으로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네트와 또 로지시스와 마찬가지로 KCT도 AT&G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아시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만 잡는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 섹터는 지금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는요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법정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화폐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점은 안정성입니다. 화폐가 이제 상승하면 다행인데 급락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가상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가 급등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6천만 원까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3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사 이익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디지털 화폐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보급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는 또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힘을 좀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요. 계속해서 핑퐁으로 가상화폐가 상승이 나오면 디지털 화폐가 또 큰 상승이 나오고 디지털 화폐가 또 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을 때는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앙은행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가장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지난해 이제 선전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우리 돈으로 35,000원, 200위안을 배포를 했고요. 올해까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디지털 위안화 또 그리고 기축통화, 디지털 화폐로서 기축통화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반색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관심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 또 이제 미국 경제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겠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또 범죄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 또 오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신화폐 전쟁으로 다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축 통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달러와 또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간에 또 경쟁이 새롭게 돌입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는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럽 국가들도 지금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좀 적극적인 곳은 또 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금지법 그리고 모두 가상화폐를 불법화를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지털 화폐도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돼서 그 수혜로도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대기업 30개 기업과 디지털 화폐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2022년도에 지금 발행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회사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G2 국가, 또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9월 달에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에서 또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디지털 화폐 섹터는 제가 혁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기에는 이제 초입 단계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요.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KCT를 가져왔습니다. 네,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늘 강조를 해주셔왔고 또 저희가 9월에 슈팅을 날렸을 맞습니다. 때는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고 이번엔 진짜 추진을 하니까 또 이렇게 상승세를 차트가 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15%대 급등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KCT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한네트도 아까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로지시스는 상한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KCT를 가져왔던 거고요. 대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다들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월 달에 이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상당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선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승은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완화와 달러의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8%, 20%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10%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높다. 왜냐면 제가 1차 목표가로 가졌던 가격이 8,300원인데 지금 그 가격이 지금 와요. 언저리네요. 네.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고요. 목표가랑 제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 9에서 10%에서 가져왔는데 현재 지금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8,350원 라인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로 가져왔던 8,300원 돌파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절반 정도를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9,150원을 가져왔어요.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10,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는 8,300원, 2차는 9,150원, 9,150원도 돌파했으면은 10,000원을 3차 목표가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요. 좀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 9에서 10%, 원고는 한 8%대에서 보냈습니다. 7%에서 8%대 원고를 보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져왔던 7,500원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도 그냥 7,000원 아니면 6,000원 후반대를 종가상 손절 라인대로 잡고 새롭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이미 1차 목표가는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2차 목표가였던 9,150원을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10,0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하고 나서 많이 오른 만큼 네.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또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 어떤 걸 들고 오셨나요? 네, 이 섹터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바로 컨텐츠 섹터를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콘텐츠 섹터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 이유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콘텐츠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A스토리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리뷰를 안 하고 있고 위지 스튜디오도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A나이프 디자인도 오늘까지도 30% 이상의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만 여전히 또 5G 또 IT 섹터들은 반등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콘텐츠 관련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다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면?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이제 특수 기술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덱스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 주셨던 네, 덱스터를 오늘도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안주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7,6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고 한번 가격 전략도 짚어볼까요? 네, 위지 스튜디오가요. 디즈니 VFX 특수 효과 공식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영화 배급사인 CJ ENM과 공식 협력사다, 파트너십을 구축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그 신과 함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또 신과 함께 3를 지금 현재 작년 8월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내년에 빠르면 올해 또 개봉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수 효과이기 때문에 또 VR 또 그리고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온 이후에 살짝 또 가격 조정 폭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간 조정 또 그리고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또 끝마쳐 간다는 모습 또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으로 다시 한번 덱스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순환매 차원으로 들고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5,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매수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현재가 부근에서요. 이건 분할 매수에 접근할 거니까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6,750원 라인대를 일단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종가상 이탈하면은 손절 라인대 잡으시면 좋겠고요. 7,000원 라인대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매수는 7,000원에서 하시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고점의 시가선 라인대인 8,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9,100원 라인
나이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까지 가격 전략을 짚어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전일도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으로 큰 수익을 챙겼고 오늘도 또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빛소프트로 오전에 바로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랠리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고드 사이트에 오후 4시 1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샵 2034 서비스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